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트럼프 대통령이 짜증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봅니다. 젤렌스키를 향해서 트럼프가 얘기합니다. 무례하다,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합의는 무산이 됐고요. 우리가 홀인원을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6만 7천 반분의 1 홀인원을 경기에서 2번을 하는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재산이 얼마나 돼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동창생의 엄마와 결혼을 하겠다고 구걸을 해서 결국 애원 끝에 결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남친하고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서로 상극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보는데요. 조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두 가지의 주제 내용으로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트럼프가 짜증이 났습니다. 젤렌스키가 입고 다니는 옷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복으로 입고 다니는 그 모습, 옷이나 제대로 있느냐, 오늘은 좀 제대로 입었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28일 있었죠. 바로 달려왔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재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돈 내라, 지금까지 빌려준 거, 그리고 우리가 도와준 거 돈 내라, 그리고 그쪽에 광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도 우리도 개발하는 거 찬성이니까 미국이 와서 그거를 개발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면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이 대통령들이 만나기 전에는 보통 실무진들이 먼저 만나서 거의 얘기가 끝나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들은 만나서 이제 쇼맨십을 합니다. 악수하면서 아주 일이 잘 된 듯한 양 웃음을 서로 지어가면서 사인을 딱 하는 모습을 보통 보이는데, 파국으로 끝난 배경, 그 하나로는 군복을 입고 있는 블라디미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군 작업복과 유사한 카고 바지의 전투복 차림의 전투화 차림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악수할 때 아이고 오늘처럼 잘 차려입네, 오늘처럼 잘 차려입기도 하네 라며 비꼬듯이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매체 엑시오스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를 짜증나게 한 작은 요인 중에 하나는 젤렌스키가 정장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라고 보도를 했고요. 트럼프의 보좌진은 젤렌스키 측의 백악관 방문 시 군복 같은 옷을 입지 말라고 여러 차례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죠. 그런데 평생을 비즈니스맨으로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내에서는, 유럽에서는 군복을 입고 다니던 말던 신경을 안 쓰는데 나하고 만날 때 내 앞에 와서 얘기를 할 때만큼은 군복을 입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향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런데 참모진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에 불구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젤렌스키는 평소보다 격식 있게 우크라이나의 상징이 새겨진 검은 셔츠를 입기는 했지만 그 밑에 카고 바지를 입고 전투화를 신었습니다. 회담장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날 보수 성향의 언론사인 원 아메리칸 뉴스의 한 기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그 나라 최고 지위에 있는데 정장 입기를 왜 거부하느냐 라며 많은 미국 사람들은 당신이 이 자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다면 복장을 갖춰 입겠다 라며 아마 당신과 비슷한 옷을 입게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걸 입게 될 수도 있겠다 라며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와 이 기자의 언쟁을 담은 영상은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일론 머스크도 편하게 입는데 젤렌스키는 왜 안 되느냐라는 반응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의 내용도 한번 다시 또 짚어보겠습니다. 젤렌스키를 향해서 무례하다,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 등의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의 향방을 가를 광물 협정을 화두로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뒤엎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 라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거론하면서 만약에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2주 만에 졌을 것이다 라면서 당신은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들의 요구가 모든 나라와 세계의 모든 구석에서 대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공개적으로 격렬한 설전을 벌인 끝에 예정이 됐던 광물 협정이 무산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무례하다,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는 비난,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입장을 반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 정상과 정치인들은 일제히 젤렌스키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X에서도 각국의 지도자들이 보낸 약 30개의 지지 메시지에 개별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답글을 남겼고요. 그는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 미국 국민들에게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긴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원하며 우리는 바로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간접적으로는 그동안에 미국한테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오긴 해왔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만나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정중하게 하지도 않았고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또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토를 달고 나하고의 대화에서 양보하는 모습은 없고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보기로 했었던 광물 협정이 이미 다 물밑작업에서는 끝난 일인데 결국은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한테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는 강한 나라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입장을 반복해서 주장했던 겁니다. 삼국에서 보는 관점들은 분명히 틀릴 거고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젤렌스키를 보는 입장은 또 틀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유럽연합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젤렌스키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왜? 현재 미국한테 기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골프를 좋아하시고 많이들 치실 텐데요. 홀인원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홀인원을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한 번 하기도 쉽지 않고 한 번 한다는 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죠. 그래서 한턱 내기도 하죠. PGA, LPGA 같은 경우에 골프 대회에서는 홀인원 하면 뭐 거의 1억이 다 되는 10만 달러가 다 되는 차를 한 대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확률이 6,700만 분의 1이 되는 홀인원을 한 게임에서 2번을 하는 진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DP 월드 투어 대회에서 한 영국 선수가 하루에 홀인원을 2번 하는 진기록이 나왔습니다. 프로골퍼 이름은 데일 위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잉글랜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시시에서 열린 DP 월드 투어 남아공 오픈 대회에서 총 상금은 15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틀째 2라운드에서 홀인원을 2번이나 해냈다는 겁니다. 그는 우선 185야드 2번 홀 파3에서 7번 아이언으로 홀인원을 했고 128야드 12번 홀 파3에서 50도 웨지로 두 번째 홀인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DP 월드 투어 대회에서 154번째 출전한 위트넬이 공식 대회에서 홀인원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22년 프랑스 오픈 연습 라운드 이후에 첫 홀인원이라고 하고요. DP 월드 투어에서 한 라운드에 한 선수가
홀인원 2번을 한 것은 2013년 앤드루 도트 호주 출신 이후에 위트넬이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는 2006년 미야자토 유사쿠 일본 사람이 2015년 브라이언 하먼 미국 사람이 한 번씩 기록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국립 홀인원 기록실에 따르면 한 라운드에서 홀인원을 2번 할 확률은 6만 7천만 분의 1. 투어급 선수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3천분의 1. 1988년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2023년 DP 월드 투어 대회에서 한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다고 하고요. 2라운드에서만 9타를 줄인 그는 중간 합계 9언더파 135타 공동 9위로 3라운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역사적으로 돈과 경제적인 어떤 이익도 생기겠지만 남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박세리 선수와 박인비 선수가 몇 년 전에 한국의 공중파 프로그램하고 해서 100개의 볼을 쳐서 파3에서 홀인원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박인비 선수도 100개 중에서 넣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런데 6,700만 분의 1이다라는 이런 사람도 있었네요. 한국 사람들은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재산 규모는 평균 33억 원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략 요즘 환율로 따진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한 300만 불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약 5년 전보다 10억가량이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는 23억 수준이었나 보죠. 한국갤럽이 지난달 25일에서 2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95% 신뢰지수 표반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서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은 2014년 25억 원, 2019년에는 24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최근에 5년 사이에 많이 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몇 억 원 정도의 재산 보유자를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0억 원이 23%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20억 원이 그리고 30억 원이 50억 원이 각각 14%, 100억 원이 12%, 5억 원이 5% 순이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성별, 특성별로 보면 서울 거주자가 평균 44억 원, 인천 경기가 34억 원, 비수도권이 20억 원대, 그리고 40대의 나이가 39억 원, 20대가 22억 원, 주관적인 생활 수준의 상중 상층 41억 원, 중하층은 24억 원 등에서 부자라고 할 만하다라고 재산 금액 평균을 높게 답했다고 합니다. 한국갤럽은 5년 전에도 서울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32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연령별, 생활 수준별 차이는 지금보다 크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에 대한 양극화, 국내외 주식 투자 등 금융 자산 격차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14.5%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생의 엄마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21살. 초등학교 동창생의 어머니에게 반한 남성이 끈질긴 구애 끝에 21세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하게 된 사연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됩니다. 최근에 TV 아사히 계열의 ABC-TV의 신혼부부 프로그램에는 아내는 동급생 엄마라는 타이틀을 내건 부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 토미오카 이사무 32살입니다. 아내 미도리는 53세의 부부입니다. 시즈오카현의 후지시에 사는 이 부부가 처음에 만난 것은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였습니다. 미도리는 이사무의 여자 동급생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사무가 초등학교 시절 학부모 참관 수업 행사 때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이사무는 10년쯤 흐른 뒤에 성인이 된 후 미도리를 다시 만났는데 이때 미도리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첫눈에 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엄마한테 반한 거죠. 이때부터 이사무가 구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혼한 상태였던 미도리를 식사 자리에서 초대한 이사무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나와 만나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벼운 식사 자리로 생각하고 초대에 응했던 미도리는 딸의 동창생인 이사무의 고백을 받고 야 이거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 라고 말을 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무는 포기하지 않고 미도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첫 식사 자리부터 30일 연속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연속으로 데이트를 한 지 30일 때쯤 무렵 한 달이죠. 이사무는 다시 정식으로 사귀어 달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도리는 역시 사귈 수는 없다라고 거절을 했고 이에 이사무는 무릎을 꿇은 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미도리는 이사무의 고백을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때 미도리의 딸이 나서서 내가 둘 사이의 걸림돌이라면 신경 쓰지 말고 엄마의 행복만 생각하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딸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미도리는 결국 이사무의 고백을 받아들여 사귀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또다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미도리의 부모님이 둘 사이를 강력하게 반대한 겁니다. 이사무는 미도리의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서 결혼에 평범하다거나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없다라고 설득을 했고 또 3억 7천만 원 상당의 자가를 마련해서 결혼 준비가 돼 있다고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사무의 노력에 결국 미도리의 부모님도 그렇게까지 미도리를 생각해줘서 고맙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했고 두 사람은 2023년 결혼식을 올렸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남성인 미도리의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남친하고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자녀들을 이 나이대에 많이들 함께 하시고 계실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네티즌이 올린 고민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버릇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네티즌들은 결혼이 술버릇을 바꿔주지는 않는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는 남자친구 오줌 술버릇 고쳐질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익명의 힘을 빌려서 얘기를 한다라며 만난 지 1년 정도 된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둘 다 30대라서 결혼도 생각할 나이라며 남자친구는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잘 마시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의 안 마십니다 라고 썼고요. 만난 지 100일쯤 됐을 때 남자친구의 술버릇을 처음 봤다고 전합니다. A씨는 같이 있던 숙소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에 오줌을 싸더라. 아주 충격이었는데 이해해줬더라며 두 번째는 200일쯤 우리 집 베란다에 오줌을 싸더라. 깨워서 치우라고 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지난 주말 남자친구의 술버릇을 또 목격했다고 밝힙니다. A씨는 남자친구의 친구 커플과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서 일찍 잠이 들었고 저는 친구 커플과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며 여자들만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에 오줌을 싸더라. 냄새가 너무 심했고 남자친구의 친구분이 치워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다음날 기억도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남자친구는 결혼하면 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A씨는 아직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려니 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서 주의하는 남자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라면 살면서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정이 생기면 변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의 댓글로 한 번은 실수라 해도 두 번 이상 저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다른 네티즌들은 결혼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결혼하면 문제가 뿅 하고 사라지냐, 술버릇은 평생 간다, 절대 못 고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뭐 그 정도 봐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위로 받아드시고 결혼을 시키시겠습니까? 살다 보니 개벌은 남 못줘, 저런 거 고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